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미리 예고된 추위였지만 포근한 날씨 뒤여서 그런지 체감 추위가 상당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대부분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일시적으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전반적으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일단 제주와 남부지방의 경우 내일 오전 사이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지방도 새벽 사이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내일 밤부터입니다. 밤부터는 강력한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한파특보가 다시 또 내려지는 곳이 있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중부 서해안 쪽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체감 추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당분간은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를 포함하지 않은 대부분 높은 구름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울릉도 독도 지방에만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일단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뒤이어서 다가오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오전 중에는 다소 흐리겠고 남부와 제주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개겠지만 이때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들어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구가 4도 정도로 확실히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북한의 경우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강계가 영하 13도, 안주가 영하 9도, 평양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는 살짝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7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북한 지방은 평양이 3도 등 대부분 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지금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전해상에서 물결이 점차 높아지면서 서해와 남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 속에 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은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한겨울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동파 사고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수요일인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지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7.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작년에는 처음 한파특보가 12월 11일에 발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무려 7일이나 더 빠르게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도사님,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농가에서도 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파종과 아주 심기를 마친 노지작물의 경우 특히 이 한파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노지작물은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고 볏짚과 퇴비, 건초 등으로 피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이나 맹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12월 상중순을 중심으로 땅을 밟아주는 작업을 해야 한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수확을 마친 과수 농가에서도 나무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과수의 대목이나 주간부에 백색 수성 페인트를 바르거나 보온재로 감싸서 동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축사 농가에서도 이제는 한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예, 이 시기에 소, 돼지의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바람에도 가축의 체온은 외부 온도보다 5에서 6도씨가량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축사내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와 강원 지방은 대부분 기온이 영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자세한 날씨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입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춘천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올라서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홍천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인제는 흐린 날씨 속에 새벽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은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이천도 내일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고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서울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지역의 한 주간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 속에 산발적으로 눈발이 달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영하 12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경기 지방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살짝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당분간은 한겨울 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내일 밤부터는 다시 강력하게 차가운 공기가 몰려오면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시설 재배는 겨울철 한파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온도 관리라든지 병해 관리 등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화훼 농가에서는요. 장미 출하가 한창인데 지금 농가에서는 주로 어떤 병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네. 장미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뿌리 혹병입니다. 주로 젖목이나 삽목, 그다음에 수확을 할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뿌리나 삽수 주변의 가장자리가 흰색으로 굳어지다가 이게 점차 암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딱한 혹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잎이 황색으로 변하게 되고 생육이 부진해서 꽃이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장미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뿌리 혹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드시 뿌리 혹병에 걸리지 않는 건전한 삽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삽수를 소독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감각이 쉬운 작업인데요. 삽목 혹은 수확할 때 사용하는 전정가위나 칼 등의 작업 도구는 락스 1% 액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지와 토양 소독을 통해서 뿌리 혹병의 전염원을 제거하고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농가에서 재배하던 장미에서 이 뿌리 혹병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장미를 뽑아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염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는요, 경기도 지역에서 아주 대표적인 화훼 생산지입니다.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조리읍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월롱면인데요. 역시 장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적성면 역시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은 7도로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네, 파주의 지난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살짝 오르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영하 7도,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파주는 내일 살짝 기온이 오르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주시 장미 농가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주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갑자기 오늘 추워졌습니다. 이 장미 농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난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좀 크고요. 외부
환경을 그 온도 환경을 맞추지 못해서 이산화탄소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그 광합성 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미는 뭐 사시사철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미는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에 그 파종을 하고요. 그 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한 번 파종을 하면 5년 정도 연중 생산을 하는데 요즘도 뭐 매일 수확을 하고 선별 작업하고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바쁘실 것 같네요. 예년과 비교해서 올 한 해 장미 작황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여름에 너무 극심한 고온과 폭염 현상으로 장미 뿌리가 많이 손상이 돼서 생육이 많이 부진했고요. 또 요즘 그 날씨에는 이제 일조량이 부족하고 미세먼지가 너무 극심해서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한 30%, 40% 정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수확량에 영향을 줬네요. 모레부터 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추위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겨울철 장미는 뭐 최하 20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제 고온성 작물이어서 하우스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의 찬바람을 많이 차단을 해야 하고요. 난방을 함으로써 이제 그 장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온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뿌리 혹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농장에서도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주로 봄, 가을에 일교차가 심할 때 병충해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흰가루병이나 뭐 녹균병, 또 뿌리 혹병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장미에 아주 치명적인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평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병충해가 오기 전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연말이라서 장미 수요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장미 많이 생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농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장미는 뿌리 혹병 외에도 지금 흰가루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자주 발생하나요? 네, 흰가루병은 주로 새로 나온 어린 가지나 어린 잎 그리고 가시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초기에는 잎에 곰팡이 반점 같은 것이 생기다가 병이 진전되면서 잎 전체에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결국은 잎이 비틀어지고 마르게 되고 꽃이 구부러져서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흰가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낮에는 고온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밤에는 습도를 조절하셔서 시설 환경들을 잘 조절하시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또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요. 마른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서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병해 외에도 이 꽃눈이 꽃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피지 못하고 퇴화해야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던데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나요? 네, 이를 학술적으로는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블라인드 피해를 받은 장미는 평상적인 가지보다는 가늘고 짧게 되고요. 잎의 수는 적고 생장이 느리게 됩니다. 대부분 햇빛이 부족하고 저온인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환경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겨울에는 햇빛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광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야간 온도가 최소 온도로 14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현상 외에도 꽃 모양이 지나치게 크거나 또 너무 작아서 또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네, 그 꽃 모양이 비정상적인 기형화의 현상은 꽃눈이 발생하는 시기에 온도가 12에서 15도씨에 저온이 되게 되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꽃봉오리의 생장 조절 물질의 불균형 때문인데요. 장미에 꽃눈이 생기는 시기, 그러니까 줄기가 약 10에서 20cm 정도 자랐을 때 온도가 18에서 24도씨를 유지해주고 3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역시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장미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세한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충청도 내륙 지방은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보호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세종은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 금산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습니다. 네, 충청 지방은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은 오늘보다는 살짝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도사님, 이렇게 추운 날씨는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신기술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술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설 난방용 경유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된 이후에 농가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주로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좀 낮은 편이죠. 최근에는 일반 난방용 보일러에 비해서 난방 효율이 30%가량 높은 가스히트 펌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기술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히트 펌프에서 난방을 하면 배기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배기가스에서 유해 물질을 걸러내고 깨끗한 탄소로 만들어내서 온실 내에 탄소 비료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없애는 것이 기술인 만큼 일반적인 배기가스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에서 탄산10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작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여서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주로 프로판가스와 천연가스, 정유 등을 이용할 때 연소되는 이산화탄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 히트 펌프로 일단 시설 난방을 하고 이때 발생한 배기가스를 정화를 해서 탄산12로 쓰니까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충청도에서는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제천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 날씨 어떨지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천의 송악면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는 살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금성면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아침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청풍면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 선에 머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천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0도 선으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모레는 영하 5도, 토요일에는 영하 8도, 이후에는 기온이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서 가스 히트 펌프에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서 난방과 탄산 12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신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기술이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등 2개소에서 7개월간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재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때 수확량은 15%가량 증가를 했고 에너지 비용은 20%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지난해 경기도 파주에 있는 팔레노시스 재배농가에서도 현장 적용을 해봤는데요. 약 10일 정도의 꽃이 일찍 피는 효과와 꽃대와 꽃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는 온실 운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품질도 향상되어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크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쯤에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을까요? 금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장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북과 충남 그리고 경북에서 3개 지역 실시 예정이고요. 현재는 초기 설치 비용이 고가이지만 한국형 스마트팜 표준에 맞게 재설계하고 태양열과 같은 자연 에너지를 도입을 해서
에너지 효율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농가의 단비가 될 기술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파프리카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와 경상남도의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체로 맑았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았는데요. 내일 날씨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임실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전북 장수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광주도 새벽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경남 밀양에도 흐린 날씨 속에 오전 사이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경남 사천도 내일 오전 중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지역은요,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역입니다. 요즘은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서도 아열대 과일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바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1981년 재배되기 시작해서요. 수입 개방 이후에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에 친환경 재배를 통한 틈새 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와 경남, 전남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바나나를 재배하기 위해서 토양이 어떤 조건이 좋은가요? 토양은 토심이 깊고 약간 점질성이고 수분 보유 능력이 양호한 토질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체된 물에는 뿌리가 쉽게 썩게 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물이 모이게 되거나 물빠짐이 좋지 않은 낮은 지대는 피하셔야 됩니다. 또 바나나 생육을 위해서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바나나의 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충분한 일광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채광이 잘 되는 지역이 고품질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상남도에서 바나나 산지 중에 한 곳이죠. 경상남도 산청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청읍입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오전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기온은 2도가 예상됩니다. 차왕면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오부면에도 오전 사이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산청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11도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살짝 오르긴 하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또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주 후반에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계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상남도에서는요, 무려 10여 년 전부터 바나나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배했다고 들었습니다. 경남 바나나 농사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10여 년 전 경남 고성군에서 바나나를 처음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서는 진주와 산청 지역을 중심으로 22,000평 정도 규모의 바나나 농사를 짓고 있고, 또한 경남 지역이 타 지역보다 광량이 충분한 재배 조건의 장점이 있어서 점차 재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산 바나나는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되어 단맛이 풍부하고 외국산에 비해 찰기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맛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좀 찰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바나나는 주로 언제 심고 또 수확은 언제쯤 합니까? 바나나는 묘를 조직 배양 방법에 의해 정식하여 농가에 재배 온실에 심어서 수확하는 방법과 한번 심어서 수확하고 난 후 수확한 포기 곁에서 발생한 새로운 포기를 키워서 수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내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연중 생산이 가능하며 정식하여 1년 뒤 수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식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꽃대가 나오고 그 후 4, 5개월 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네. 바나나가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은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바나나는 아열대성 작물로 적절한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 기간 동안 하우스 내부 온도를 20도씨 이상 유지해 줘야 하며 기온이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 피해가 우려되고 30도씨 이상이 되면 또한 고온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습도는 70에서 80%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잖아요. 또 가을 장마도 있었고 여러모로 날씨가 좋지 못했는데 바나나 농사에 이런 날씨가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네,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더워 하우스 내부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등의 노력으로 고온 피해는 크게 없었으며 피할 수 있었지만 가을 장마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천의 범람으로 하우스가 침수되어 바나나 묘종의 뿌리가 물에 잠겨버리는 피해 등도 있었습니다. 네. 내일 저녁부터는 다시 또 추워집니다. 이번 주말에 아까 앞에서 기온을 보셨겠지만 산청도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 온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월동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되도록 기온이 18도씨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요. 하우스 비닐이 떨어지거나 혹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비닐로 교체를 하여 주고 또 난방기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밤 동안에 보온 시트를 씌우는 등 난방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바나나 농사를 지을 때 농가에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예, 바나나의 번식은 뿌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흡알을 선택하여서 3.6m 간격으로 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정식 후에 1년이 되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조기 수확을 끝난 과경은 고사해 버리는데요. 후계주가 될 흡알을 남기고서는 지상에서부터 30cm 높이에서 베어내게 됩니다. 바나나는 한번 심게 되면 5에서 7년간 수확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전주를 갱신하고 3년간 타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 농가에서 이 시기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꼬집어 주시죠. 병해충 방제인데요. 대표적인 병으로는 파나마병이나 위축병 등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파나나병은 바나나의 멸종을 불러일으켰던 무서운 병입니다. 덩굴 쪼긴 병균으로 인한 전염병인데요. 이미 맛과 생산성이 보장되었던 그로미시엘 종의 멸종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바나나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창수 지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추위는 맛보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잠시 주춤하긴 하겠지만 내일 밤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다시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겨울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